question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야기 2라는 게 뭐냐? 이야기 2가 그죠? 이야기 2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무조건 습니다로 끝나거나 그 다음에 요로 끝나거나 이런 걸 뜻한다라고 써두세요. 알겠죠? 이야기 2 그러면은 사전적 정의 꺼져버려.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니다. 요로 끝나는지를 살피면 돼. 자, 이것에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그쵸? 나의 시밖에 없어요. 이건 나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에만. 오케이? 이건 자동이에요. 친근감. 자동이야. 자동. 왜냐하면 자, 내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진짜 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야기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러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친근하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나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정답인 이유만 보면 되겠네요. 일상적 경험이다 라고 했는데 가는 어물전 같잖아요. 개조개 물고기 생선 파는 가게에서의 경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침향이라고 하는 가라앉을 침자에다가 향기 향자를 써서 여기 가라앉혀서 만드는 향.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요즘처럼 퍼퓸이 없잖아요. 찍찍 뿌리면 아침에 찍찍 이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향수 대신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제작하는 어떤 일상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는 역시 내가 여름에 겪은 내가 최근에 들은 다 일상적 경험이잖아요. 오케이? 1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13번 갑니다. 넘겨. 자, 13번은요. 가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3번은 2번만 질문을 해주셨네요. 2번 여기 나온 대로 그냥 쭉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선지만 설명 그럼 가볼게요. 2번에 조문이라고 했는데 조문이 뭐예요? 조문이 상 당하신 분 찾아가가지고 위로하는 의례인 거잖아요. 그쵸? 의식인 거예요. 조문이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에게 일종의 위로를 하러 가는 의식이 하나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개조기의 속사를 보고 죽은 부처의 맨발에 지닌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죽은 부처에 대한 조문이었잖아요. C로 한번 가보세요. 조문은 누구를 향한 조문이었느냐, 누구에게 조문을 간 거냐 했더니 여기 있잖아요. 조문하듯 여기 조문이 있는데 자, 내가 조문하듯 이 조문이라는 시어가 있잖아요. 그 맨발을 했는데 마치 무엇과도 같은 맨발이에요. 죽은 부처의 그 맨발 같은 그 맨발을, 그러니까 이건 개조기의 속살 같은 거죠. 개조기의 속살 같은 거. 이거를 이제 조문하듯이 건드렸다 이거 아니에요. 이 건드린 건 실제 행위고, 그리고 마치 뭐뭐 하듯이 빗대 표현하는 건 조문이에요. 실제로 한 행위는 뭐죠? 속살을 건드린 건데 어떤 느낌으로 건드렸냐? 조문할 때 뭐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천국에서 잘 행복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질문한 선지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부처의 맨발을 떠올리고 있다. 조문이 부처를 향한 것이었으니까. 자, 5번이 정답인 이유 마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것이니까요. 자, 5번은 여기 내가 그림을 지우지 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누군가는 개조기로부터 연상한 인간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이 지금 개조기로부터 이 연상한 인간의 이미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1번은 뭐였죠? 부처, 죽은 부처의 이미지고, 두 번째는 가장이라고 보기에 전제가 돼 있잖아요. 보기에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부처이거나 가장이어야 돼. 근데 이 누군가는 불특정 인간이거든요. 불특정 인간이다. 특정하지 않는 인간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섰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건 만나는 대상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족에서 연상한 부처나 개족에서 연상한 가장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를 만나다라고 할 때 그 대상에 불과해요. 불특정한 인간에 해당해요. 오케이? 알겠죠? 이해되죠? 연결 안 돼요 이렇게.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셨어야 돼. 다음 14번 갑니다. 적절한 걸 찾는 건데요. 14번은 4번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 4번 먼저 한번 가볼까요? 4번은 자 4번에 양식하고 쌀과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자 가의 양식을 먼저 가볼게요. 일단 여기 사회적 배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고 사회적 배려가 무슨 말이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나라가 소외된 계층에게 혹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선지 관련된 양식으로 일단 가볼게요. 양식이 뭐냐 찾아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이 뭐 하면서 얻는 거냐 이제 탁발하면서 얻는 양식이에요. 탁발이라는 게 뭐예요? 스님이 먹을 거를 공짜로 먹으려고 얻으려고 가는 행위 아니에요. 탁발이라는 게 목탁 두드리면서 저 왔습니다 스님이 왔습니다. 자 밥을 좀 내놓으시오. 이렇게 이제 목탁을 두드리면서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밥 달라고. 일종의 뭡니까 이게? 일종의 구걸하는 거 구걸이지 뭐야 이게? 본질적으로는 구걸이죠 구걸. 구걸을 한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양식을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양식을 줘 안 줘?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배를 채웠다라는 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를 채우는 주체가 누구냐 했더니 하고 우는 존재들이에요. 그 집이라고 있는데 의인화해놓고 있는데 이게 패밀리 가족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처자식 중에서도 이제 자식 쪽의 방점을 찍는 패밀리가 되겠죠. 그럼 왜 울고 있겠니? 탁발을 하러 간 곳으로 봤을 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굶고 있어. 굶고 있는 상태에서 배를 채우게 된 건 탁발 덕분이죠. 근데 이 양식은 내가 정당한 노동을 했다거나 그쵸? 뭐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고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동력을 투여해서 받아온 것도 아니고 구걸해서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대체로 뭡니까? 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먹어라. 그래 불쌍하다 먹어라. 이해되죠? 그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선지. 그리고 이제 쌀과 나무는 당연하잖아. 내가 이 지우지 말라고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랬어. 자 쌀과 나무 봐라. 여기 쌀과 나무. 대감이 측은하게 생각한 거죠. 부인을. 아이쿠 남편 죽고 예전에는 남자가 죽으면은 끝이야 끝. 더 이상 밥을 못 처먹어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슬퍼서 우는 줄 알아? 배고파서 우는 거야 이제. 이 새끼 죽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새끼가 없으니까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없네. 이래서 슬픈 거예요. 죽음이 슬픈 게 아니라고. 옛날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기껏해야 뭐 바느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양반집 교수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뭐 이렇게 상업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바느질한다. 이게 좀 용납이 안 되지. 그 밥을 처먹을 수가 없어. 사는 새끼가 죽으면은 어이구 내 배 이러면서 우는 거지. 이 새끼가 죽어서 슬픈 게 1도 없어. 조선시대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그 남자를 새로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 남자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밥 나오는 통로 같은 거죠. 사내새끼들이. 그런 건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남자 혐오냐고요? 맞습니다. 네, 맞고요. 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제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밥그릇이 없어진 거지. 이렇게 밥 나올 구석이 없는 거죠. 그 짠하니까 이제 쌀도 주고 나무도 주고 있던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건 배려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 없어진 여자의 불쌍한 처지를 연민한 것이죠. 이해되죠? 요즘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보면은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아주 감명 깊은 회차가 있었는데요.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인 사건. 야! 결혼을 왜 하냐? 세상에 그 작전을 짜갖고 말이야. 그 여자가 좀 과거가 좀 지저분한 과거가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아니 결혼의 목적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애초에 결혼을 한 거야. 이 새끼를 빨리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이려고 보험을 가입 잔뜩 시켜놓고 계곡으로 유인을 해갖고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서 헤엄을 못 치는 새끼인데 거기에 꼬르륵 하고 뽀로로야 꼬르륵이야 꼬르륵 하면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거 아니야. 살인을 저지른 거지. 뭡니까 도대체? 왜 결혼을 하는 거야? 요즘도 그렇다 이거야. 수컷들은 밥그릇이 그런 거죠. 아무튼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엄동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엄동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추위가 한창인 겨울, 알겠어요? 그런 계절. 그러니까 추위가 한창인 때, 그때에 대감이 수동이 아닌 사람됨을 확인하는 시간. 이거 보세요. 이 여자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죠? 정숙함. 내가 너 따위 늙은 노인탱이한테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이 새끼가 또 어떻게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본데 나 그런 쉬운 여자 아니야. I'm not easy. 이러면서 밀쳐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람됨, 정숙한 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됨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5번 갑니다.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15번. 2번, 3번, 5번을 질문해 주셨어요. 2번, 3번. 이게 연계 작품인데 이 질문이 엄청 많아. 복습이 안 됐다니, 복습이. 응? 자, 2번 선지 간다. 보이고 있다의 반복. 야, 이 지금 이게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반복을 했어 안 했어? 보이고 있다 했지? 그 보이고 있는 거를 관찰했다 이거잖아요. 지켜보고 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글리치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외계인 이야기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오, 소름. 아무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몰입이 뭐예요? 몰입이. 잔뜩 내가 거기에 빠져들다라는 얘기거든요. 빠져. 몰입. 빠져들다라는 뜻이에요. 몰입. 오케이? 저런 관찰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찰이 있고, 관찰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관찰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는 몰입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몰입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요거 자동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3번 선지 질문을 주셨네요. 3번 선지. 자, 3번. 아니니까 이게 좀 봐. 그 시장 통에 갔는데 이 조개 껍데기 조개가 이렇게 또 그려야 되네. 힘들어. 자, 요렇게 조개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자, 요렇게 조개가 뚜껑이 이렇게 열린 거야. 뚜껑 열렸지? 근데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저 속도로 이렇게 나오는 속도로 시간의 길도 그랬잖아. 보고 있는 건 뭐야? 조개의 속살인데 물질이야 아니면 추상적 관념이야? 물질적 대상인 속살을 보고 있으면서 추상적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야죠. 로드가 아니라 라이프. 깨어나란 말이야. 아무튼 추상적 관념에 대한 것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찰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일상적 관찰인 물질적 대상에 대한 관찰이 추상적 관념인 시간이나 인생에 대한 것으로 옮아갔잖아. 생각이. 성찰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선지, 2번, 3번, 5번 선지 질문 주셨네요. 5번. 자, 갑니다. 13행에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이거 자체는 얼핏 보면 맞아 보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또 이제 이 새끼들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나면 에이, 수능에 이렇게 안 죽을래? 수능에 그렇게 안 나오는 게 어딨어, 새끼야. 네가 여기에 빠져들어 넘어갔다는 게 큰일 난 거야. 이렇게 넘어갈 만한 선지들이 막 숱하게 많아요. 수능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저런다. 손목을 확 잘라버리라. 구체적 대상하고 관념적으로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걸
와 쪼잔하다, 뭐 와 그렇게 살짝 바꾸는 거 치졸하다, 평가원의 속성이 찌질하고 쪼잡하고 번잡스럽고 너절하고 막 그래요. 수능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표현해야 돼? 관념에 해당하는 녀석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성한,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이 말 자체가, 선지 자체가. 알겠어요? 이게 바뀌어야지. 다시.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거고, 어? 가난은 추상적인 관념이야. 왜? 가난을 가리켜봐. 가난이 어디 있어? 가난을 짚어봐. 어디 있어? 어? 꺼내봐. 너 갖고 있는 가난 꺼내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냄새가 난다라고 했잖아. 냄새가 벌벌벌벌이라고. 냄새가 난다. 이건 감각되는 대상이고 구체적인 물질적인 대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추상적인 관념을, 어? 벌벌벌벌 위태어를 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후각, 그 다음에 시각, 감각 되는 대상으로 가난을 표현했다.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2번하고 5번 선지 질문하셨네요. 2번하고 5번 요런 게 이제 전형적인 평가원의, 예, 선지 제작 방식이에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나랑 가까운 쪽이야, 먼 쪽이야? 나랑 가까운 후대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그림 그려놨잖아. 가까운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야? 먼 후대를 위해서 그런 거야? 먼 후대를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꺼냈을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꺼냈으면 안 돼요. 사실 얘들이 꺼냈으면 100년이나 200년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한테 내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 그러면 100년이 못 넘어가. 얘들 쓰면 안 된다고. 보다 더 먼 후대로 가야죠. 어? 꺼내 쓰는 사람들은 먼 후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아야 되니까 작품 속으로 가봐. 자, 가면은 이렇게 나에서 아니라라고 부정을 했잖아요.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당연히 B로 가야죠. B 보고 있지? 자, B에서 보면은, 자, 뭐라고 그랬어? 얘들이 건져서 쓰려는 게 아니고 라고 딱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부정 대상이 바로 여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XX. 다음, 그 다음에 5번 선지로 갑니다. 5번 선지. 육수와 조류가 합수치는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칠판을 보세요. 칠판. 요 그림 아까 있었지. 합수치는 곳이 여기에요. 육수 내려오고요. 육지의 물, 육수 내려오고 바다의 물결, 조류 옵니다. 합수가 여기에요. 여기는 자,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스며드는 곳이다. 아니 당연하죠. 여기다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냥 묵혀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품 속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B로 갑니다. B로 가면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어? 얘네들은 지금 수백 수천 년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백 수천 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밑에도 나오고, 어? 당연히 그런 시간이 깃들어 있는 곳이겠죠. 이렇게, 응? 여기서 먼 미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먼 미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에서 수치와 관련된 표현으로 수백 수천 년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C의 수백 수천 년은 연결되는 것이다. 17번 갑니다. 이제 마지막 17번이 질문이 제일 많어. 2, 3, 4, 5 다 질문했어. 자, 이건 이제 칠판에다가 쓸 테니까 따라서 적도록 하세요.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칠판에 적을 테니까 따라서 적어. 여기 이제 전통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전통에 대한 태도. 칠판에 쓸 테니까 따라 적으세요. 자, 전통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이걸 혁신을 하든가 계승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쪽이 있고 물질적 가치를 또 중시하는 쪽이 있고, 이렇게 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 측면이라고 왼쪽에다가 써보시고 정신적 측면이라고 오른쪽에 써보시면은 전통에 대한 태도가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은 옛날 것들을 자, 계승하냐 혁신하냐라고 했을 때 계승과 혁신 가운데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혁신 쪽에 기울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계승 쪽에 기울어 있다. 이렇게 다시 물질적인 차원에서 혁신을 하고요. 정신적 차원에서 계승을 합니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다. 얘는 좀 고쳐서 쓴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태도 자체를 보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걸 중시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이걸 중시하는 사람은 강당에서 강의하는 사람쯤 되겠다.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례가 나와 있잖아. 니네가 못 알아볼까 봐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강의죠, 강의. 이를테면 교수의 음성을 통해서 아주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수능 과목에도 윤사가 있는데 윤사의 알수를 빼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나? 플라톤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교재에 실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배운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그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네가 막 생각을 하면 안 돼. 주어진 대로 보기 주어진 대로 가야죠. 이렇게만 딱 놓고 풀어야지. 오케이? 자, 2번서부터 갑니다. 2번. 자, 수동은이라고 했어요. 칠판 보시고 수동이 누구죠? 자동 반대냐? 수동이냐? 스틱이냐? 뭐냐? 정수동 2분의 2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이야. 정수동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보기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만한 인물이다. 자, 정신이야 물질이야? 시작. 정신. 강의에서 펼쳐 나오는 그 과거의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목소리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계승 입장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거기에 기울일 만한 거는 정신이냐 물질이냐? 정신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전통을 계승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수동이를 이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수동이.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필자는 이라고 했어요. 현대 여성이, 현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 야 이게 수필이니까 단 수필이잖아. 빨간 펜으로 써놔. 이 수필이니까 이런 주제의식으로 나온다. 동시에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따져보았을 때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요렇게 니네가 수필 특성상 이정자씨 가운데서 이정자씨 그러면서 주제의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막 대감은 왜 이러지? 아니 얘는 누구야? 왜 갑자기 그림이 나왔어? 얘는 왜 또 땔감을 주는 거야? 개수작이네. 이러면서 디테일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망하는 거라고. 단순하게 일반화를 시켜야 한다고. 수능에는 이런 것만 나와. 이런 것만 나와. 사설에서 그런 지저분하게 안 나와. 명료하게 나온단 말이야. 명료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그 하위 요소들의 쓰레기 더미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위로 올라서야지. 이렇게 간단.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건 현대 여성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아직도 못하는 것들이 교양 나부랭이라고 무슨 교양을 짓거려 이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정책 대상이거든요. 전통의 혁신 쪽에 그러니까 필자는 전통의 혁신 쪽이죠. 어떤 측면에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무게주는 입장일 자 것으로 주어가 필자가 아니었네요. 누가 주어가 되는 거죠? 현대 여성이 주어고 그 다음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는 주어가 현대 여성이네요. 그럴 거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필자인 거죠. 문장 구조상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현대 여성들은 물질밖에 몰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쪽이 물질 중심이다라는 얘기. 그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지나서 4번 선지도 질문했네. 4번 갑니다. 사량과 채도가 무슨 뜻이냐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못 풀어요. 일단 뜻은 적어놓읍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린다,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측량해본다.
측량하다 량자고 생각하다 사자니까 헤아린다는 얘기고 채도라고 하는 것은 A 범주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겠으면 써놔. A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도. 그러니까 몸가짐에 관련된 법도 이런 얘기예요. 몸가짐과 관련된 채, 법도 이런 얘기인데 A 범주야. 여기 이제 헤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래요. 자, 보기 속의 기술자는 이라고 했으니까 기술자는 칠판 봐. 기술자는 뭐였지? 물질이야 정신이야? 물질 쪽이고 혁신이야 재승이야? 혁신 쪽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적 혁신을 중시하는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수동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과 채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야 물질이야?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쵸? 자, 이거를 과거의 전통으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들이고 이집트의 수레바퀴로 얘기한다. 보기 속에서 수레바퀴는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쓰지 않고 고쳐 쓰는 거라. 전통은 전통이죠. 전통 자체인데 고쳐 써야 할 대상이야. 혁신의 대상이야, 계승의 대상이야. 혁신의 대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대로 쓰진 않아요. 아니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막 돌돔이 막 올려가지고 끌고 다니는 그 수리바퀴를 지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니? 무슨 드라마가 아니면 모를까. 그래 안 그래? 그 얘기거든요. 물질적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수레바퀴로 얘기할 것이다. 기술자는 그렇겠죠. 버려야 될 것. 그쵸? 이 정신적인 요소들은 별로 의미 없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지 갑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내가 수작 풀인 걸로 오해할 수 있었겠네 라고 대감이 생각한 거 있었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태도, 이건 보기 속의 대학 강당의 풍경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동의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유교적 가치를 숭상하는 태도, 여자는 정숙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정신적 측면에서 여자의 어떤 정숙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인 거죠.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당에서 들려오는 옛 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만한 인물인 거죠. 그런 태도인 것이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X예요. 이해되죠? 동의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뭡니까? 실전 모의고사 학원 자체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 학원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설 수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복인 마지막 지문 오늘 마무리하면 제가 맡은 분야 그리고 진도 다 마무리 되겠네요. 깔끔하게 마치고 학원 스케줄대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제가 오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은 또 다른 선생님이 오시고 그리고 목요일은 또 이제 내가 오는 건데 마지막 날은 제가 온다는 게 이제 의미심장한 것이죠. 마지막 날. 다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온다는 게 의미심장하다.